이사를 하느라 분주한 집안. 한 여성이 짐을 옮기며 바쁘게 움직입니다. 거의 모든 짐을 차에 실었을 무렵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로봇 청소기 한 대가 보이는데요. 여성은 로봇 청소기를 흘끔 보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. 그리고 얼마 뒤 여성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야말로 이혼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갖춘 남편과 겨우겨우 이혼을 마치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는데 최근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제보입니다. 자, 이 제보자분은 일단 그 네일샵을 운영하시면서 6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계십니다. 근데 이 여성이 결혼 전에 네일샵을 할 때 손님으로 찾아왔던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건데 이 남성이 뭐 손발톱 관리도 잘하고 네일샵 다니는 남성이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. 예. 피부 관리도 하고 혼자 메이크업도 하는 좀 그루밍족이라고 하죠. 그런 남성이었다고 합니다. 2살 연상인데 뭐 직장도 번듯하고 해서 이 남성하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. 그래서 두 사람이 반반씩 내서 공동명의 집까지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좋은데 뭐가 문제죠? 자, 결혼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서로의 수입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. 남편이 그루밍족이잖아요. 홈케어를 이 제보자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. 샴푸도 비싼 샴푸를 따로 쓰고 또 뭐 옷이며 화장품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했다고 해요. 그래도 제보자는 잘 버니까 뭐 다행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다른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임신과 출산으로 제보자가 네일샵을 쉬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. 이제 당분간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생활비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남편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요. 그런데 남편이 당신한테 줄 돈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. 제보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되물었더니 뭐 피부과 끊어놓은 것도 있고 부모님 생활비며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남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본인 용돈으로 써야 한다. 그래서 너한테 줄 돈은 없다.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체 월급이 얼마인지 제보자가 꼬치꼬치 깨물었더니 남편이랑 제보자가 버는 비용은 좀 비슷했대요. 그런데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씀씀이가 워낙 해프다 보니까 이렇게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. 교수님 불안합니다. 네. 불안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남편 생활비도 주지를 않았어요. 가끔 그냥 기저귀나 분유를 온라인으로 시켜주는 정도가 다였습니다. 그러면서 뭐 이제 집을 좀 수리해야 된다던가 가족의 경조사가 있다던가 이런 거에는 뭐 전혀 씀씀이가 완전히 그냥 전혀 없는 건데 본인을 꾸미는 데는 씀씀이가 너무 컸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0일 잔치 같은 걸 하면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답례품을 좀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. 그래서 조금 이제 괜찮은 답례품을 선택을 해서 여보 이런 거 어때? 라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사치를 하냐고 이러면서 막 구박을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은 다 내돈내산 자기 돈으로 이제 아내께서 혼자서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다가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손녀를 봐주러 와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.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용돈을 좀 주려고 하면 드리지는 못할 망정 친정 엄마 장모님이 와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술주정하고 모든 불 켜서 가족들 다 깨우고 애도 깨우고 그러다가 또 싸움이 나면 손찌검을 하고 어느 정도냐면 손찌검을 하다가 손목이 골절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더 센 게 남았죠. 네, 뭐 생활비 안 주고 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거 더 나아가서 주식, 도박 같은 것도 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 같은 직장 다니는 여성하고 뭐 카풀 그래. 같은 거 하면서 그래. 또 바람을 폈던 것 같아요. 외도를 했는데 외도를 추궁하니까 더 문제예요. 왜요? 아니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냐 하고 너 나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지 않았냐라고 적반하장을 부렸다고 합니다. 좀 더 나가서 이 갓 돌진한 딸이 눈에 좀 이상이 좀 있어서 병원에 데려다닌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걸 좀 걱정하는 토로 얘기를 하니까 뭐 나는 챙기지 않고 왜 딸만 자꾸 챙기냐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외도하지 그러면서 이 바람을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까지 했다고 합니다. 결국 이 딸이 어린 딸이 눈에 선천 녹내장으로 시각장애를 얻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? 직접 들어보시죠. 아이한테 들어가고 뻔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처음에 그때 이혼 소송할 때 들어가서 드렸어요. 내가 이러면 안 키워, 네가 키울 수도 있다니까
그럼 나는 이거 보낼 거야 이럴 거라고 하면 나는 장애인이 제일 싫어. 자기 자녀인데 아이가 앞에 있는데. 이게 지 새끼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? 그렇죠.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폭력적인 사람인 거죠. 아이가 보고 있는 데서 이 엄마가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면 당신이 키워야 될 수도 있어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뭐 정말로 남편이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임감을 같이 느껴야 된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.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는 말이 그럼 난 보육원 보낼 거다. 나는 장애인이 제일 싫다.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앞에서 폭언을 정말 한 겁니다. 그런데 뭐 아이가 장애 있기 전부터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이 아이를 싫어했대요. 그냥 아이가 생기는 건 돈 나가는 일이다.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. 이혼을 결심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. 뭐 둘 사이에 뭐 재산을 나눌 거는 집밖에 없으니까 일단 집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나누기로 하고 결정이 났는데 이 남편이 집이 팔리자마자 그 반값을 입금하면서 당장 지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아내야 당장 나갈 수 있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당장 나갑니까?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이렇게 뭐 아이랑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만큼 월세를 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자기 아이가 살고 있는데.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2달 월세를 내고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다 끝났어요. 이혼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얼마 뒤에 경찰에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됩니다. 제보자가. 왜요? 들어보시죠. 저를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고 이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더라고요. 절도죄를? 제가 무슨 절도를 해야 했더니 아니 왜 둘이 웬만하면 합의하시지 왜 그러셨어요? 아니 제가 무슨 절도를 해요? 그랬더니 그거는 합의하에 저희가 이혼하면서 이혼 소송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다. 아 그러시냐고. 그러니까 형사님도 그런 거야. 어떻게 절도인데 뭐가 왜 이렇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화로도 물어봤다고. 아니, 무슨 소리예요? 자, 이 재산 분할하면서 아파트가 이제 있으니까 반반하고 살림살이를 합의해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야, 난 다 필요 없고 내가 그 샀던 로봇 청소기 하나만 줘. 나머지 니 다 가져가. 라고 그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살림살이 다 가져갔죠. 로봇 청소기 빼고요. 로봇 청소기 너무 좋아하니까. 근데 나중에 그걸 가져갔으니까 절도라고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았고 다른 가전제품 일고 네가 다 가져간 거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. 양 변호사님. 억장이 무너지는데 실제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헉. 왜냐하면 이게 부부가 살림을 살면서 했던 모든 물건은 다 공동 소유로 일단 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는 거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가끔 뭐 이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 조력을 얻지 않으시고 이혼을 하시는 과정에서 합의문을 안 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다가 이걸 어디서 뭐 이상한 걸 주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, 특히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누군가가 뭘 하나 가져가잖아요. 그러면 그건 결혼이 종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절도가 되고 이런 걸로 아주 상대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, 실제로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가 됐든 뭐가 됐든 명확하게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처벌받으실 일은 없고요. 오히려 남편을 지금 무고죄로 지금 고소해도 될 정도로 보입니다. 보통은 이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 다 적어놓거든요. 예. 참 저 너무 나쁜 사람이었네요. 예. 교수님. 네, 저는 이 남편이 물건이 막상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짜증이 났고요.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는데 불편하잖아요. 짜증이 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는 약간 집착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아직도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고 통제하고 싶어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도 관심이 없다면 괴롭히고 싶지 않을 텐데 이 아내를 괴롭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괴로우시겠지만 도리어 냉정하게 심리적으로 이 아내 쪽에서 잘라내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게 좀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책임감 있고 헌신 있는 엄마라면 차라리 아이 이렇게 나쁜 아빠보다는 엄마가 저 책임감 있게 키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,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